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어제 12월 1일은 하루 종일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정권의 실세를 포함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추미애 사태에 대한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보는 그런 약간의 긴장과 깊은 관심 속에 어제 하루를 지냈습니다. 행정법원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중지해달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여서 직무 배제 정지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1시간 뒤에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 검찰총장으로 임명장을 받고 검찰청사에 이른 그런 어떤 당당한 모습, 제 눈에는 며칠 동안 우리에 갇혀있던 표범이 그 우리를 스스로 물어뜯고 뛰쳐나와서 포효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헌법 정신,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전국 검사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겠다. 당당하고 포효하는 목소리. 이걸 지켜본 그 순간에 가장 충격을 받았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그리고 정권 실세들이었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많은 국민들에게는 어떤 한 줄기 소나기 같은, 사이다 같은 느낌을 아마 받았으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행정법원에서 직무 정지를 중단하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한 사람도 많았습니다만은 그 전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남관 차장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고 해임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이를 제고해달라. 직무정지 철회하고 그리고 징계위 회부도 철회해달라고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그런 성명을 발표했고, 어제 아침에는 징계위가 2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징계위가 열리면 징계위원장 자리를 맡을 법무차관이 사표를 냈습니다. 나는 이 사태를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징계해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에서 법무장관이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감찰하고 징계회부하는 것은 불법 부당하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 전국의 법과대학 교수 2,000여 명이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는 이런 분위기가 쌓여있는 가운데 행정법원의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경우라도 그를 징계위에 회부해서 해임하게 할 것이고, 만일 해임 결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를 꽁꽁 묶을 궁리를 할 것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제거의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 11시 현재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그리고 정권 실세들은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해야 할 것인가? 되돌아갈 수 없다. 이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여러 궁리를 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징계위에 회부해가지고 그를 해임해서 대통령이 해임 제가 후 폭풍,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윤석열 총장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내년 7월까지 그 임기를 마치게 했을 때 아무리 식물 상태로 만들고 우리에 갇혔지만은 전국의 98% 이상의 검사들과 일반 직원들이 추미애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대 소요 시위를 한 이상 그를 아무리 묶어놔도 그의 지도력의 영향은 계속될 것이다.
이후 폭풍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를 제거했을 때, 그래 제거하고 공수처를 발족시켰을 때 그게 따른 또 후폭풍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지금 한참 비교 교량하면서 궁리를 하고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함정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루비콘 강은 이미 건넜다. 그리고 법원은 그 결정문에서 아주 단호하게 7쪽의 결정문에서 3쪽에 어떤 걸 기재하느냐, 담당 재판장이.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다. 임기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배제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하고 부당하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 명령에 맹종을 하게 된다면, 맹목적으로 거기에 따르게 된다면 그의 부하처럼, 그럼 검찰의 중립성은 훼손되는 것이다.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7쪽의 이 결정문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그 완벽해. 이걸 폐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 총장을 그 자리에 앉혀두고 공수처로 직행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11월 24일 오후 3시경에 기자들에게 6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알리고 그 기자회견장에 나타나가지고 예상외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겠다고 발표하고 이 일련의 사태가 진행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25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에 따르는 서류 조작 위조와 관련하여 산업재난부의 국장급 몇 사람을 구속 품신을 해놓은 상태에 그 다음날 대검찰청에서 그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건 분명히 되든 지금의 의도대로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우선 이것부터 막아야 되겠다. 이거 아주 급하다. 그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 중단을 사실상 지시했고, 그 명령을 받은 산업부 장관 백운규가 한 1년이라도 가동을 좀 연장합시다 했더니 너 죽을래 하는 말로 1년의 서류를 위조하고 한 이상 이건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는, 대통령이 중단 조작의 피의자로 지목되는 것이 25일 관련자가 구속됨으로써 이게 만천하에 알려지는 것, 이것부터 우선 급히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서둘러 했다.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것은 결국은 벌을 받는다, 벼락을 맞는다 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 추미애 장관의 이번 이 사태 처리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예측으로는 1. 징계 해임으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낼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그 자리에 두고 그를 더욱 식물 상태로 옥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이번 이 파동을 겪으면서 윤석열 총장의 국민적 지지 그리고 검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묵는 데도 한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공수처를 발족시킨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왜? 국회 안에서 하는 일이다. 그 야당, 제1야당 국민의힘당은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다. 국정원법 통과시킬 때, 상임위를 통과시킬 때와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다. 공수처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했다 개정안이 정권의 입맛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야당 몫을 제거하는 그런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반대다, 악법이다, 개악이다 이런 소리 지르고 퇴장할 것이다. 그리고 로텐다 홀에 모여서 이 종이 시위를 할 것이다. 개악 반대, 개악 반대, 독재 반대, 독재 반대. 그 통과될 것이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그리고 본회의에 뭐 반대 토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퇴장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악법, 개악 반대, 개악 반대, 독재 반대, 독재 반대 이러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두려운데 그 국민은 이미 이 정권이 요행인지 다행인지 행운인지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 광장을 정권이 장악을 해버렸어.
국민이 일시에 모일 수 있는 그 광장을 장악해버렸어. 그 국민도 일시에 들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날씨도 추워졌고 코로나는 더욱 기승을 발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하고 그게 위반하면 뭐 벌금도 매기고 잡아간다. 그러니 국민도 안 일어날 것이다.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추미애 사태에 분노하는 이 국민의 민심을 제1야당이 조직화하지도 못하고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들이 이걸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이 옥죄는지 그리고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헌법상 제1기관의 국민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날씨도 춥고 광화문 광야도 막혀 있지만 골목은 뚫려 있습니다. 횃불을 들고 제일 먼저 제1야당 국민의힘당 중앙당사를 찾아가서 그를 포위해가지고 욱박 지르고 그리고 광화문 구멍구멍 구석구석 열린 곳으로 해서 청와대 쪽으로 몰려가는 그래야 민심이 살아있다. 그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